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기출문제 제7강 이번 시간은 병원의 조직구조에 대한 문제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조직구조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를 했었죠. 조직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거. 자, 조직구조라는 건 조직 내에서 명령이 전달되고 정보가 흘러나가고 하는 의사소통과 동기부여. 그러니까 조직구조라고 하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 있죠. 그렇지만 이 수직과 수평의 조직구조를 통해서 그 병원 내에서 명령이 전달되고 그다음에 업무 관련한 정보가 서로 전달되고 이것들이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직원이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 것, 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조직 구조 중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조직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조직 구조란 조직 내 명령 전달 체계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직 구조란 조직 내 정보 흐름의 체계다 맞죠. 조직 구조란 조직 내 의사소통 경로다 맞는 얘기고요. 조직 구조란 조직 내 동기부여의 경로이다 다 맞는 얘기인데 조직 구조란 조직 구조하면 이상하게 전부들 수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직적인 것뿐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 구조도 조직 구조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직적인 체계이다가 바르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조직 구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세 가지 강의에서 여러분 학습하셨습니다. 자, 조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는 업무 분화, 업무 배분, 공식화 세 가지가 있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는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가 구분돼 업무를 구분하고 나누어서 할당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업무 분화라고 한다. 공부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업무 분화란 업무를 구분해서 할당하는 것 이것이 업무 분화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조직에서 권한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예, 권한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권한 배분이죠. 권한이 어떻게 나눠지고 분포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의 권한을 갖는가? 하는 것이 조직을 설정할 때 조직 구조에서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번에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조직 내에서 업무를 표준화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하는 거 이것이 공식화죠. 무슨 얘기냐 하면 조직 내에서 이제 각자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가 그 사람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는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서 직원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직 구조 내에서 공식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의료 조직에 대한 내용이죠. 의료 조직의 구분이 바르게 나열된 거. 의료 조직은 다른 기타 일반 기업 조직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의료 조직은 진료부, 진료지원부, 경영관리부 이렇게 커다랗게 구분이 되는데 진료부는 아시는 것처럼 직접 의료를 행하는 부, 그 다음에 관리사무인력 같은 경우에는 경영관리부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기술인력과 기능인력 중에 일부는 이제 진료지원부에 속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경영관리부에 속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기타 전문 인력들, 뭐 전기라든지 전자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혹은 뭐 그 연구를 하는 그런 그 부서나 팀들도 있고 그 의공학 같은 걸 하는 데도 있고 의료법을 연구하거나 그런 것을 해결하는 부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기타 전문 인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조직은 커다랗게 진료부, 진료지원부, 경영관리부로 구분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기업하고 다른 것이,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진료 인력, 기능 인력, 기타 전문 인력 이렇게 구분하지를 않고
진료부, 진료지원부, 경영관리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진료 지원을 하는 이 업무나 경영관리를 하는 업무 역시도 진료부의 업무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의료조직 구성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이번에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죠. 자, 병원 코디네이터는 관리 사무 인력으로 통하죠. 병원 코디네이터는 진료 인력이 아니라 행정 파트에 속하기 때문에 병원 코디네이터는 관리 사무 인력이고, 의료공학자 같은 경우에는 기타 전문 인력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리 사무 인력에는 병원 코디네이터만 들어가죠. 자, 의료기관의 조직,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죠? 의료기관의 조직은 진료부, 진료지원부, 경영관리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의사부, 간호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진료부 안에서 나오는 거고, 홍보 파트가 있다면 이건 경영관리 파트로 갈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의료조직은 진료부, 진료지원부, 경영관리부 셋으로 구분된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병원 조직이 과거 병원 조직하고 많이 이제 달라지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현대 병원 조직은 인력, 예산, 조직 면에서 병원들이 점점 커지고 전문화되고, 이 얘기는 여러 번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굉장히 각기 다른 종사자 집단이기 때문에 병원보다는 자기 전문성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서 의견 일치가 참 어렵다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간호사가 갑자기 행정 파트로 갈 수 없고, 행정 파트 있는 분이 갑자기 의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서 직무별 특성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 의료조직이 다른 조직하고 굉장히 다른 특징이죠. 그리고 의료는 대체로 보면 고효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 관리가 굉장히 쉬운 편이고, 오히려 노동 집약적인 사업, 즉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조직 관리가 쉬운 편인데, 의료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의료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각기 다른 전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대 병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해결해야 될 어려운 특징이지요. 자, 여기서 보면 안전이나 효과, 성과의 불명확성으로 조직 통제가 수월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직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 현대 병원 조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검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시험 접수하실 분들은 매월 1일에서 25일까지 홈페이지 내에서 접수하시면 되고, 단체 응시는 저희 협회로 전화를 주시면 담당자가 검정 일자를 결정을 해서 검정 날짜에 대학이나 병원으로 감독관이 파견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